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해를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아트인데요. 이 스마트 아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만 변형하시면은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이제 간단한 도예 같은 경우 만들게 되면은 시간을 많은 부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볼 거는 자, 이러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죠. 그래서 이 도해 내용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이런 순차적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라는 그걸 설명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이런 관역판 같은 경우도 도형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균형되어 있는 관역판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그러면 이 스마트 아트의 기능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파워포인트는 맥용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도 있고 맥북용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요 애니메이션 효과나 이런 게 좀 맥하고 윈도우하고 약간의 차이, 그리고 색상 테이블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맥으로다가 하는 이유는 윈도우용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는데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용으로 진행을 하고 윈도우에서 쓰시는 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되어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요 크기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3 비율로다가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촬영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와이드 스크린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도해를 넣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는 이 삽입 탭에 가보시면은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삽입할 때는 이 삽입 탭을 눌러보시면은 그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관역 형태였죠. 요 관역 형태는 요 관계형에서 이 기본 관역형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가 만들어지면은 이 왼쪽에 스마트 아트 텍스트 창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어진 스마트 아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아트 텍스트 창에서는 이 상단의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요 텍스트 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보이게 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꾸밀 때 이 스마트 아트 텍스트 창에서도 꾸밀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 직접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창을 보이거나 숨기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화살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모양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뀌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만들어진 것의 모양을 바꾸고자 한다면 여기 레이아웃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형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고자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꿀 때는 우리가 바꾸게 되면 배치한 것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레이아웃은 처음에 만들 때 잘 정해 주시고요. 중간에 바꾸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색 변경이 있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어떤 색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적용된 색상은 우리가 이제 서식에 보시면은 요 색상 테이블에 테마색이 있죠. 이 테마색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테마색으로 지정해서 색깔을 정한 상태에서 다른 테마로 바꾸면 이 색깔도 바뀌겠죠. 그러면 테마색으로 지정된 개체들도 색깔이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색깔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때는 밑에 있는 표준색이나 다른 채우기 색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색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3차원 효과라든지 이런 올록볼록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못 조절하면 굉장히 좀 유치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효과를 줬는데 이 효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대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래픽 원래대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화가 된 이런 상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둘 게 바로 이 변환 부분입니다. 이 변환에는 텍스트로 변환이 있고 도형으로 변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요 스마트 아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가공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아트에서는 개략적인 디자인만 하고 도형으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에 보시면은 여기 서식 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서식 탭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게 이 도형 모양 변경하고 여기 색깔 정도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맨 가에 있는 이 도형을 모양을 바꾸고자 한다면 도형 모양 변경해서 이와 같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돌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이 다른 형태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고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색상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맥북의 어떤 색상 테이블의 특성인 거고요. 윈도우는 좀 약간 이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윈도우나 맥북이나 동일하게 이런 색상 테이블을 이용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테마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작업창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why와 what, how라고 하는 세 가지 텍스트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 스마트 아트 텍스트에서 플러스를 누르든지 엔터키를 쳐주시면은 이와 같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또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면은 지금 이게 수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수준 낮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내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항목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다른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수준을 낮추고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것도 수준을 낮추는데, 자, 이때 이 화살표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탭키입니다.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수준이 내려가게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탭키와 쉬프트 탭키, 이 수준 낮추고 또는 올리고 하는 단축키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지금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위아래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요 텍스트 창과 뭐 글머리 기호라든지 이 오른쪽 왼쪽 수준 내리기 올리기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움직이는 부분이 되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려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선들은 따라오지 않죠. 그리고 이 선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 아트로 도해를 만들고 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변환을 이용해서 도형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마트 아트가 아니라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변환하고 보니까 이게 스마트 아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즉시는 이와 같이 되돌리기 또는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변환을 눌러주고 도형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으로 변환이 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개체들이 모두 다 선택이 되고 이 관형만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들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들은 모두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다 지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관역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걸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서 다른 채우기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라색 계열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색깔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색깔은 요거보다는 조금 연한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색깔을 칠해 주시고요. 다른 채우기 색, 그리고 여기 색상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런 RGB 슬라이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맥북 파워포인트인데요. 여기서 HSB 슬라이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조, 채도, 밝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밝기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고 채도 부분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연한 색으로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 테이블에 가 보시면은 먼저 색깔을 정해 주시고 이 명도 부분에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손쉽게 이 점점 연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색을 연하게 칠해 주고요. 다른 채우기 색에서 이 밝기, 채도 부분을 조절해서 이렇게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 농도가 옅어지는 이런 효과가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지금 윤곽선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윤곽선을 이와 같이 보라색 계열로 해주면은 굉장히 좀 선명한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why, what, how라고 하는 것을 요 안쪽에다가 글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서 y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홈 탭에 있는 글자 그리고 문단 모양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글자 색깔은 이와 같이 흰색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키,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키입니다. 이거를 복제해서 글자를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 글자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컨트롤 D, 이거는 윈도우, 그리고 커맨드 D키 맥북에서도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how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손쉽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how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이 좀 밝은 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이 홈탭에서 이 how의 글자 색깔을 어두운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보다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서가 맨 위에가 how, 그리고 what, wh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우선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글자에 맞추어서 조금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동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우는 맨 위쪽이니까 이와 같이 해주시고 왓 같은 경우는 중간쯤에 적절하게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은 각각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자리를 잡아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how나 what이나 why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영어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적당한 글자 색깔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 자, 이것도 색깔을 바꿔주고, 마지막에 y는 왜 하는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선으로다가 연결해서 어떤 개체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왜 하는가 이걸 좀 더 자리를 잡아 놓고요. 선을 연결할 텐데 삽입 탭에 있는 도형 항목에서 여기에 보시면 자유형 도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클릭해서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딜리트 키로 직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시면은 이 각도를 벗어나지 않게 선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선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잘 보이게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무엇을 하는가 요것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자유형 도형, 그리고 이것도 왓 부분에서 클릭해서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꺾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이와 같이 만들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을 넣어 주고요. 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동해서 이 선에다가 이와 같이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how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how도 이것도 좀 위치를 잘 잡아 주시고요. 삽입 탭에서 도형 그리고 자유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how를 선택하고 이 how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주고 색상을 넣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각각의 개체를 잘 표현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개체들을 한꺼번에 이동해서 가운데 배치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기 뭐 이모티콘 등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방향성이 필요하면 이 상태에서 삽입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성 이 화살표를 표시하고 윤곽선의 두께를 적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혹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건지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표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도해를 만들 때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시고 이 스마트 아트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도형으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스마트 아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좋은 주제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는 제 블로그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라는 요 블로그에도 같이 이 내용들을 연재를 하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